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최종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치열한 TV 토론을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5일 오후 2시쯤일 겁니다. 아마 최종 대통령 후보가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떨까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쪽의 조직세가 활발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역 의원, 국회의원 8명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또 50명이 넘는 전직 국회의원, 교수 등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당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거기다가 오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문항까지 확정했습니다. 1대1 가상 대결을 하되 질문은 하나로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 분명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이기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여론조사에서 이겨서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홍준표의 반전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대세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두 후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최근 판세와 관련해서 뉴스완의 분석 기사 하나가 이 홍준표 캠프를 상당히 자극한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 기사의 분석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뒷심 부족 홍준표 물음표, 주춤하는 지지율 상승세에 역전 전략 빨간불. 홍준표 캠프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그런 제목입니다. 실제로 홍준표 캠프는 요즘 신이 나 있는 편입니다. 지지율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하나에 1위 1비 할 만큼 지금 압도적인 조사는 MBC가 보도한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로 홍준표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는 회의적이다. 윤석열 캠프의 요즘 당심 잡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한 몫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원들의 표심, 물론 새로 신규 영입된 당원들이 어떻게 투표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영입된 당원들 역시 2030도 있지만 중장년층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당원 투표가 50%입니다. 1, 2차 경선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마 홍준표 캠프의 누군가가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뒷심 부족 홍준표 물음표 주춤하는 지지율 상승세에 역전 전략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홍준표의 본경선 전략, 민심서 더 앞서고 당심 추격도 고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여전히 홍준표 후보 측은 지금 만약에 50대 50, 당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말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자, 당심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이번에 사자선다형으로 4명을 물어볼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1%포인트가 안 나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차이를 내기는 힘들다. 다만 어제 MBC 여론조사처럼 나온다면 조금 이야기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당심은 어떨까요?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은 확실히 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고 또 그 전에 쭉 정치를 하는 것을 봤던 그런 당원들은 평가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유입된 2030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완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 당심서 윤석열의 열세, 당 대선 후보 적합도 우위나
압도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에 비해서 열세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압도적이진 않다. 의원들 속속 윤석열 캠프행, 홍준표 당원들 자유투표토록 해달라 연일 호소. 그러니까 지금 조직표는 홍준표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원 투표도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당원들이 자유투표하도록 당협위원장이 압력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연일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 뉴스완의 분석 기사는 경선 초반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해 윤석열 후보와 양강체제를 구축했지만 당원의 지지세가 윤석열 후보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당심 민심 모두를 잡으려는 홍준표 후보의 뒷심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최소한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꾸준히 이겨야 본경선에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윤석열에 앞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오늘도 뭐 하나는 1%포인트 차이도 안 나고 어제 MBC 보도는 10%포인트 좀 차이가 났죠 아마. 아무튼 어제 MBC 보도는 상당히 좀 튀는 조사였습니다. 다른 조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어느 조사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만 보면 홍준표의 약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 윤석열이 이기는 것도 있고 홍준표가 이기는 것도 있고 홍준표가 크게 이기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조금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정도로는 당심에서 우세한 윤석열을 홍준표가 이기기 힘들다는 그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1월 5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1차는 20%, 2차는 30% 당시만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2차 투표에서 윤석열이 종합 1위를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새로 영입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완의 분석은 당원 표심은 윤석열이 압도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꾸준히 이겨야 하는데 뭐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이 반대로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심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지는 본경선을 감안하면 홍 후보는 적어도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야 승부를 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 지금 이 여론조사는 여러분 뭐 다 보도를 보면 알 테고, 그러나 오늘도 상당히 윤석열 캠프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한 의뢰로 22일, 23일 조사한 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는 홍준표 38.6, 윤석열 34.8, 3.8%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글로벌 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19, 20일 조사한 결과 누가 경쟁력이 있나 홍준표 36.5, 윤석열 32.8, 역시 차이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22, 23일 시행한 정기조사 윤석열, 홍준표는 26.9%로 같았습니다. RN서치가 MBN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8, 19, 20일 실시한 조사는 홍준표 29.6, 윤석열 33.6,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MBC 의뢰로 23, 24일 조사한 이 코리아 리서치 결과만 홍준표 38.9, 윤석열 28.8, 10.1%포인트 큰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이거 말고는 거의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이를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누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와는 이 여론조사 업체 5곳의 후보 적합도 결과를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 곳이 없다. 본경선 실제 일반인 여론조사에 대입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큰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이긴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신규 당원 중에서 홍준표 지지세가 강한 2040 세대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강한 50대 이상 영남권이 다수인 만큼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방증하듯 의원들이 속속 윤석열 캠프로 합류하고 있다.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경남 김태호 의원, 서울의 박진 의원, 친박계 인사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 전 원내대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부산, 울산의 지역을 둔 이채익, 박성민, 황보승희 등 8명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태경 의원이 내일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11시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은 2030의 당심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태경 의원이 합류할 거라는 소식 일정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 캠프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 이 뉴스와의 분석 기사는 윤석열 캠프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세론이 이제 확정되는 것 같구나. 반면 홍준표 캠프는 여전히 이 기사를 보면 불쾌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뉴스와는 이 분석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대충 11월 5일 누가 후보가 될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